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정보 쇼! 보험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스쿨의 반장 장유리나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저도 리모델링 좀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전화나 혹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3772-0209번,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험 두 글자 남겨주시면 리모델링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스쿨 시작해 볼 텐데요. 종소리와 함께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보험스쿨 1교시의 종소리가 시작이 됐네요. 1교시를 또 화려하게 꾸며주실 선생님 소개시켜드려야죠. 인카골드 사업단 김경재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카골드 사업단의 김경재입니다. 알쏭달쏭한 보험 오늘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또 알아보게 될지 화면을 통해서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보장, 바로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에서는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진단비 하면요, 다른 보장과 다르게 진단만 받는다면 즉시 받게 되는 보장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진단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그 사망 원인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3대 무서운 질병이 있죠. 바로 암과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50대 중반 이후에 중년층에게는 특히 발병률이 아주 높은 병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3대 질병을 보시면 좀 특이하실 게 평균 발병 연령대가 대부분 이 50대 중반에 이후부터 몰려 있다는 점이고요. 평균 의료비용도 보시면 암의 경우에는 거의 3천만 원, 그리고 2대 질병에 대해서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각각 거의 5천만 원 이상에 육박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치료 비용 외에도 간접적인 비용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치료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런 3대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중증 환자로 등록이 돼서 국가에서 95%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중증 환자 등록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5% 정도 수준만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 실손의료보험으로 기본적인 어떤 해결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3대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치료 회복 기간에 대한 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진단금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내가 이 제대로 된 치료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진단비 준비가 최소한의 어떤 보험을 준비하는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진단비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부터 막막합니다. 이 부분을 좀 시원하게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진단비별 준비해야 될 구성 중에서 먼저 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암의 경우에는 암 진단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에 대한 소외감이라고 말하는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비 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한 준비,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암 진단비는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유사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유사암 하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앞자리만 따서 보통 기갑, 경제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이 갑상선암의 경우는 모든 전체 암 환자 중에서 이 거의 12%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발병률이 높은데요. 2007년 4월까지는 이 갑상선암도 일반 암으로 보통 보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아무래도 발병률도 높고 치료비도 적게 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 유사암, 손해 소외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최근에 이제 특히 좀 눈여겨보실 것은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에서의 유사암에 저희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손해보험에서는 기갑경제 이 네 가지를 유사암으로 정의하는 반면에 생명보험사 중에서 일부 회사는 이 네 가지 외에 대장전막내암을 유사암으로 구분을 해놓은 회사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암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과거에는 일반암 진단비의 보통 10% 이내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유사암에 대한 각 보험사들에서 이 보험사들이 각각 이 유사암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판매 상품을 좀 많이 내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암에 대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일반암 진단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 분들은 지금 이 유사암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증액을 하는 플랜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료기술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암이라는 병은 이제 불치병에서 난치병으로, 그리고 난치병에서 이제는 만성생활질환으로 이제 점점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의 결과죠. 특히 이런 항암 치료에 관련돼서도 과거에 이 일반적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컸던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는 이제 이 항암 치료만 선택해서 공격을 하는, 치료를 하는 방법이 이 표적 항암 치료가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 면역세포 치료로 더 발전이 된다고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신의료 기술들은 상당히 고가의, 지금 아직까지 급여 처리가, 지금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손 의료보험만으로는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이런 표적 항암 치료제만 해도요, 현재 그 주사 한 대 맞는데 뭐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표적 항암 치료비로 최소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플랜은 반드시 진단금 외에 별도로 준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암 진단비 더불어서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 가장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혈관 질환에 대해 진단비는 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암에 이어서 심혈관 질환인데요. 우리 심혈관 질환은 크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급성심근경색증 외에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가입자분들이 2대 진단 심장 질환하면 대부분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이 급성심근경색증은 전체 심장 질환의 10% 정도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보험을 가입해 놓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보통은 이 협심증이나 이런 기타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처럼 심장 질환의 거의 90% 가까이가 일반적인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에 아무리 많이 가입을 해 놓으셨더라도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보장 내용을 단순하게 급성심근경색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도 폭넓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이 이 급성심근경색증 위주로만 보장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으시고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뇌혈관 질환도 크게 보시면 이 뇌졸중과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특히 뇌졸중은 다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 가입하신 분들이 뇌출혈 또는 뇌졸중으로 보장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 뇌출혈이라는 부분은 특히 앞서 말씀드린 급성심근경색증처럼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 10%를 채 차지하지 않는 만큼, 즉 다시 말해서 보장받기가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모든 보험사들이 앞서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처럼 이 뇌졸중, 특히 뇌출혈 외에 전체 뇌혈관 질환으로 전체 폭넓게 진단금을 보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가 가입한 보험을 잘 살펴보니까 나는 뇌출혈 또는 뇌경색만 보장이 되고 있더라라고 한다면 반드시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보장을 준비하시는 부분을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거에 그 생명보험사 좀 비교적 오래된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 뇌혈관 질환 중에서 특히 대부분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나 또 좀 유의해서 가입을 좀 검토를 받으셔야겠고요. 수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이 수술비를 보통 진단을 받게 되면 이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모든 환자가 받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대표적으로 뭐 스텐트 삽입 시술과 같은 이런 혈관 내 코일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또 5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좀 고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 진단비 말고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술비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따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 진단비의 가입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사례들 혹시 있을까요? 네, 3대 진단비를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은 뭐 생명보험사를 준비할 수도 있고 손해보험사를 통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손해보험사의 예를 한번 좀 들겠습니다. 예시는 제가 40세 남자의 20년 납의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제가 지금 예시를 들었고요.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을 예시로 좀 들겠습니다. 먼저 굵직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암진단비에 3천만 원을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중요하다고 했죠. 2천만 원. 그리고 5대 고해감 치료비로 추가로 5천만 원을 준비하고 또 2대 진단비인 뇌혈관과 혈액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왜 3천만 원 아까 암 진단비는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죠. 저는 여기서 지금 3천만 원에 대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고요. 뒤에 보시면 추가로 갱신형 암 진단비로 해서 20년 갱신으로 해서 추가로 2천만 원을 따로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역시 유사암에 대해서도 역시 1,000만 원을 추가로 비갱신 외에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비갱신으로만 그 암진단비를 3천만 원을 준비를 했는데 보험료가 거의 5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40세가 넘는 분들은 특히 비용이 점점 더 훨씬 더 비싸지겠죠. 보장도 중요하죠. 보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갱신으로 일단 3천만 원을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추가로 암 진단비에 대한 2천만 원은 20년 갱신으로 이렇게 추가로 탑재를 하게 되면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유사암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비용을 진단금을 증액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도 아까 5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보험료는 7,500원 정도 수준이고요. 비싸지 않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3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플랜으로 이 수술비까지 포함을 했을 때 약 보험료는 13만 8천 원에 추가로 갱신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약 5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으로 준비가 가능한 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생명보험사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비교해서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진단비 여기는 갱신 따로 하지 않고 비갱신으로 5천만 원. 특정 회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쇠감에 대해서 2천만 원. 특이한 것은 이 상품은 생명보험사 중에 유일하게 이 진단금에 대해서 종신토록 보장하는 형태의 상품이 있다라는 거, 보험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고해감 진단비 5천만 원을 따로 준비를 하고요. 항암 약물 치료 중에서 이 표적 항암 약물에 대해서 5천만 원. 그다음에 암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각각 2대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리고 이 2대 진단에 대한 수술비 또한 역시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종신 납으로 만기로 해서 월 보험료는 약 15만 9천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3대 진단비를 조금 비교적 제가 제안드린 기본 준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보통 제가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좀 고령자분들이 계시죠. 60이 넘지 않으시던 이런 분들은 이런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젊은 층처럼 많은 금액을 가입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사별로 가입 금액을 좀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를 나누면 됩니다. A사, B사 이렇게 두 회사로 나눠서
A사에 1,000만 원 이상 가입이 안 된다라면 유사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고 다른 회사에 추가적으로 특정 어떤 회사는 이 A 회사보다 좀 더 많게 준비가 가능한 회사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수술비를 비롯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되면 비교적 내가 원하는 수준의 보험료 수준에서 아주 많은 고액의 보장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플랜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보험 플랜을 짜는 그 꿀팁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진단비 준비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정리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3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사항 3가지는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암진단금은 유사암 진단비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지금 많지 않으신 분들은 꼭 추가로 준비를 하셔라라는 말씀,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런 형태로 전체 뇌혈관, 전체 심혈관에 대한 진단비를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또 진단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든든한 노후 준비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023772-0209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는 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저희 2교시로 다시 찾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스쿨 2교시가 또 출발이 됐습니다. 2교시에서는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 보험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보험 리모델링 시간 될 텐데요. 2교시와 또 함께 2교시 김경재 선생님은 같이 해주실 거고요. 또 새로운 선생님 소개시켜드려야겠죠. 인카골드 사업단의 임형묵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인카골드 사업단 임형묵입니다. 리모델링 문제점 바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교시에 또 사연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친정오빠가 위암 판정을 받고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위전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어느덧 50대고 되고 나니 주변에서 암이나 협심증 등 진단을 받는 지인들이 많아져 저 또한 두려움에 보험증권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저의 보험은 안전한 것일까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암 진단 시 암 진단금 말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약도 존재하나요? 궁금합니다. 주변에 또 지인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도 실제 사연자분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현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형묵 선생님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포함한 총 5건, 월 보험료 약 55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증권을 확인을 해보니까 건강보험의 2세대 실손인 보험이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수차례 갱신을 통해서 보험료는 계속 상승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도 월 보험료가 12만 원 납부 중이신데 그 중에 적립보험료가 약 9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는 불필요하게 보험료에 대한 비중만 높이는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특약 같은 경우에도 15년 단위로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보험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갱신 시 월 보험료는 동일하지만 갱신되는 보험료가 적립금으로 차감되는 형식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약정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직업이나 이치도 아니신데다가 월 보험료 대비 보험진단금과 실질적인 보장 내용은 별로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추가로 2대 진단금과 건강보험 1건, 치아보험 1건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청자님의 주요 가입된 보장을 말씀드리자면 사망보장금으로 질병사망 시 3천만 원, 상해사망 시 1억 4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일반암 진단 시 5,500만 원과 유사암 진단 시 1,000만 원, 뇌졸중 진단 시 1,000만 원,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각각 5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 수술 시 1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질병 수술 시 30만 원, 상해 수술 시 100만 원, 입원 일당으로는 질병 3만 원과 상해 4만 원, 암 입원 일당으로 4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5건의 보험에 월 55만 원 정도 보험료를 현재 납부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보험 개수에 비해 보험료가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김경재 선생님, 사연자분의 보험을 진단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이 적립보험료를 좀 들 수 있는데요. 간병보험의 경우에 15년 갱신형 보험인데다가 적립보험료가 무려 이 9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좀 높인 원인이 되고요. 적립보험료라는 것도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차감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입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위주로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립보험료 부분은 과감하게 좀 감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의 경우에 이번에 직업적인 특성상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도 필요성도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가입 당시에는 암진단금도 받고 뇌 심장까지도 포함되고 사망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막상 그 진단 범위를 이렇게 보시면 암 진단 시에 1,000만 원이고요. 유사암 진단 시 2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특약이 3일 초과 4일째부터 보장되는 형태인데요. 최근에서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이렇게 흔치도 않은 데다가 보장받는 확률 대비해서 이 특약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또 추가로 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사연님 오빠가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위전절제술의 경우에 후유장애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진단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장과 관련해서 이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특약 준비로 좀 추가로 좀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이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2세대 실손보험이고요. 아무래도 보험료 상승이 예견이 되고 있고요. 착할 실손으로 이 전환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만큼 중요한 이 수술비, 질병 수술비 관련돼서 이 사연자님의 경우에 고작 20만 원 정도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빈도 수술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 담보도 추가로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납입 보험료를 줄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다빈도 수술,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명묵 선생님, 후유장애 자세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후유장애는 이제 속히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 치료를 계속 하는데 신체의 기능이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신체의 기능이 영구적 멸실, 즉 이것이 후유장애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체란
그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영구적으로 이제 멸실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사가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 치료를 하여도 의학적으로 원상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일 때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판단하여 후유 장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장해란 치료를 계속해도 신체 기능이 원상 복귀가 되지 않는 상태를 또 뜻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명복 선생님, 그럼 장해와 장애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장해와 장애, 많이들 혼동하실 겁니다. 흔히들 후유 장해를 이야기하면 장애인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해는 보험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장해와 장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장애는 방금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려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는 신체 기관의 본래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제 능력에 결함이 있을 경우, 즉 나라에서 정한 그 장애 기준을 판단하여 등록한 다음에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 복지 혜택을 보는 정도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정말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장애는 의사의 판단하에 장애를 진단을 하고 보험사에서 만든 약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근거로는 장애 분류표에 따르고 그 표현은 장애율, 즉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 장애는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표현은 장애 등급에서 몇 등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 같은 경우 신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여기에 플러스로 보험 약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돈이 되지만요. 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 능력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경재 선생님, 후유장애 인구 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사실 그 후유장애 인구만을 정확히 파악한 그런 자료는 없지만 전체 그 장애인 현황 관련돼서 그 보건복지부 자료의 그 장애 실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는 약 267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약 5.4% 정도. 이는 이제 국민 26명당 1명 정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건데요. 눈여겨볼 것이 장애 요인 중에 이 선천적인 요인이 있고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 선천적인 요인은 불과 6.4%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원인 불명인 5.5% 반면에 후천적 요인이 무려 그 88%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 후천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질병이 있을 것이고 또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고가 많겠지라고 이제 여기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질병이 전체 후천적 질환 중에 장애 중에 56% 정도고요. 그다음에 왜 사고보다 그러면 질병에 대한 장애율이 더 높냐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서 치아도 나빠질 것이고 또 관절도 많이 상하게 되고 척추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올 수 있는 위험이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들의 하나인데요. 이 보험사에서는 전부 이런 부분들을 장애로 분류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이런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천적 장애 요인이 88%라니 놀랍습니다. 26명 중에 거의 1명꼴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연령별로 보자면 어떤 연령층에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김경재 선생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젊은 나이에 계신 분들은 나는 이제 장애 이런 거 안 온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요. 장애 등록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40세에서 60대까지 등록된 현황이 무려 41%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즉 경제 활동기에 장애 등록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을 하고 또 그 장애를 등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이 경제 활동기에 집중돼 있는 연령층에 포진이 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와, 경제 활동의 연령층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사실 다시금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국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네,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란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 그 후유장애가 찾아왔을 때, 즉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찾아왔을 때를 말을 하는데요.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저는 많이 추천하는 특약입니다. 그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진단금과 다르게 우리 몸, 신체의 모든 부위를 적용을 해가지고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한테 유리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장애 등록 실태 조사 현황대로 이제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질환들로 인한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그 질병으로 인해 이제 장애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러한 비율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3대 질환이죠. 암, 뇌, 심장 질환의 경우 그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난 뒤 후유 장애가 남을 확률이 무려 75%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한 그 대비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체 모든 부위를 적용해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신체를 전부 보상한다라는 게 맞나요? 네, 그 모든 신체 부위별 보장이 개별 보장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제 신체 부위는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 요거를 제외하고 모든 신체 부위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 범위를 좀 살펴보면 사람의 그 신체 기능을 19개 부위로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뭐 발가락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좌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장기, 뭐 신경괴, 그리고 뇌 쪽인 인지 기능 저하, 대표적으로 치매가 있겠죠.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21개로 나누는데 심장, 뼈, 간, 위, 뭐 갑상선 이런 등으로 나누어서 전부 이제 부위별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귀, 장기까지 와 정말 모든 신체를 다 보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추가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질병 후유 장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질병 후유 장애 80% 이상이 있고요.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50% 후유 장애도 있고요. 상담할 때 이렇게 증권을 좀 보면 대부분 질병 후유 장애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이 이 80% 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80% 이상 장애하고 이 3에서 100% 장애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쉽게 구분해서 80% 이상은 고도 후유 장애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3% 이상의 약한 장애가 더 보상도 받기 쉽고 훨씬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대표적인 후유 장애 보상 범위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치매나 뭐 각종 암으로 인한 뭐 절제술, 그리고 척추 질환, 또 그 다음에 또 뭐 치아라든가 당뇨, 합병증 이런 걸로 인한 장애, 그리고 장기 이식,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이런 장애 상태 시 장애 정도에 따라서 3% 이상의 후유 장애를 보여주는 예시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체 기능 19개 부위하고 장기 21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부 보상이 가능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글씨가 좀 작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그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그 나열을 해드린 그 암, 치매, 당뇨, 합병증으로 보장 금액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사연자님의 오빠분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위전절제술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시술은 50%의 후유장애로 진단을 받게 되고 3천만 원, 가입금액 3천만 원의 50%인 1,500만 원을 암진단금 외에 별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치매의 경우에는 경등도 이상 그 치매만 진단만 받아도 40%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CDR 척도 3점, 즉 경등도에 해당하는 치매일 때는 60% 후유장애로 진단을 받기 때문에
1,8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 이런 걸로 인해서 혈액투석을 만약에 받으시게 되면 75%, 즉 2,250만 원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좀 심각한 경우지만 이 특약이 한 번 지급이 아니고 각 부위별로 별도로 따로따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 총 지급받는 보험금은 약 5,300만 원, 5,3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암 진단비처럼 진단비 이상의 보장을 반복적으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보장으로서 꼭 하나쯤은 준비하셔야 될 보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하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증권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혹시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 이런 질병 후유장애 이런 것만 준비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담 요청을 좀 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추가로 좀 보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율이 커질 수 있는 보장이기 때문에 지병이 있다거나 현재 또는 질병 고지사항이 경력이 있는 분들은 가입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특히나 검토를 받으신 후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로 보험증권 한번 확인해 보셔서요. 고도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80% 특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추가 보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명국 선생님 오늘 사연자분의 리모델링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먼저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이 못 느끼시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주계약, 즉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을 도와드렸고요. 암 2대 질환 진단비 3일 초과 입원 일당 특약은 해지함으로써 월 보험료를 낮춰드렸습니다. 기존의 건강보험 두 건 가입 중 실손보험이 포함된 건강보험은 착한 실손 전환제도를 이용해서 3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시켜드렸고요. 별도로 건강보험을 추가해가지고 부족했던 암진단금이라든지 유사암 진단, 그리고 2대 질환에 대한 진단금에 대한 범위도 넓혀드렸습니다. 부족했던 수술비 특약은 추가로 보완을 함으로써 수술에 대한 보장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후유장애 특약 3% 특약이죠. 이 3% 특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명보험사에서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아직도 정확한 손해 생명보험사에서는 뭐라 그래야 될까? 특약, 3% 특약에 대한 정확한 손해율을 경험한 상태가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대비 생명보험사가 많게는 50%까지 저렴한데요. 따라서 사연자님의 상황에 맞게 이 부분은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었던 간병보험, 적립보험료를 해지하고 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진단금은 약간의 감액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보장금액보다는 중요한 최대한 보장을 많이 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보장 기간과 보장 범위를 확대해서 사연자님의 상황에 맞게 중점을 두고 컨설팅한 사례였습니다. 네, 부족했던 보장을 좀 알차게 재구성해 주신 것 같은데요. 김경재 선생님, 구체적으로 보장상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나요? 네, 가입 전후의 주요 보장 비교를 보시면 암진단금은 기존에 5,500에서 5,000만 원으로 조금 줄였지만 유사암에 대한 부분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늘려드렸고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3,000만 원을 좀 증액을 해드렸고요. 2대 진단비도 보시는 것처럼 뇌졸중,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위주로만 보장돼 있던 부분을 전체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로 해서 보장은 더 오히려 작아 보이지만 훨씬 더 보장을 폭넓게 준비를 바꿔드렸고요. 수술비에 대해서도 기존에 질병 수술비만 30만 원 있던 부분을 다빈도 수술비, 종 수술비를 해서 총 8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 후유 장애와 90세 만기로 해서 같이 함께 보장을 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리모델링 보험료의 차이 총 얼마 정도 좀 절약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이명국 선생님께 한번 전해 듣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은 기존의 55만 원에서 리모델링 후 38만 원으로 월 약 17만 원 정도 절약을 해드렸고요. 기존의 보험은 대체적으로 15년 이상의 납입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총 1억 원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총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7천만 원 수준으로 약 30% 수준이 무려 3천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3천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절약해드려서 제가 더 기쁩니다. 아무튼 좋게 리모델링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또 언제든지 전화와 또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명복 선생님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보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 중에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들은 보험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가입자 중 2%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 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궁금하신 점은 보험스쿨로 문의를 남겨주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되신다면 전화 남겨주세요. 023772-0209번 되겠습니다. 1교시 같이 함께해 주신 김경자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2교시 또 지났으니까 3교시에서 또 인사드려야겠네요. 김경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는요. 보험스쿨 3교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스쿨의 3교시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보험스쿨 3교시는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Q&A 시간을 또 모아서 마련해 봤는데요. 이분 또 모셔봐야겠죠? 이명국 선생님은 계속해 주실 거고요. 인카골드 사업단의 전민경 선생님도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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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 골드 사업단 전민경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보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모만큼이나 또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사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진단 전 실손으로 해지해서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고혈압과 또 당뇨 진단은 전에 실손을 좀 해지하셨다. 전민경 선생님, 지금 뭐 실손 가입이 좀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일반 실손보험보다는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유병자 실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유병자분들이 가입이 가능하신 건 아니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재진단의 소견이 없어야 하고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어야 하고 5년 이내에 회사에서 물어보는 거에 질환에 대한 진단이 없어야 하지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있고 당뇨는 없을 경우 고혈압만 있을 경우는 일반 실손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어쨌든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 수 있겠죠. 자, 전민경 선생님, 일반 실손과 또 유병력자 실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유병자 실손보험은 약제비를 제외한 입원비와 통원비가 보장이 되고 자기 부담금이 일반 실손 의료비보다는 조금 높은 10만 원이나 의료비의 30%보다 큰 금액이 자기 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일반 실손에서는 보장이 되는 비급여 부분, MRI나 도수 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 등은 유병자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는 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 두 가지를 해주셨네요. 사연자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68살의 여성입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 나이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보험 가입 가능한가 이 부분이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이명국 선생님, 간병인 지원보험 가입이 좀 가능한 시기인가요? 이 나이도?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좀 고려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신데요. 보험사별로 각자의 가입 연령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보험사에 내가 어떻게 맞는 특약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상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간병인 지원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갱신형, 즉 조금 손해율이 높은 담보다 보니까 3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진 회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3년에서 최대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충분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입 연령이 가능한데 보험사마다 좀 다르다라고 하니까요. 사연자분 확인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사연도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한 후에 보험증권을 열어보았습니다. 뇌 쪽으로 뇌졸중 진단비가 있었는데 보장 범위가 뇌출혈과 뇌경색이던데 추가 보완이 필요한 건가요? 와, 저희 보험스쿨 보시다가 또 보험증권을 열어보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보장 범위, 뇌출혈, 뇌경색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보완 가능한가요, 전민경 선생님? 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보장을 하는 보험인데요.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뇌출혈과 뇌경색은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들이 매우 넓게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신 후에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뇌혈관, 심혈관 보장 범위 넓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니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4세 된 남성입니다. 제가 아직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제 나이에도 이 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와, 이번에 남성분의 또 사연이 왔습니다. 이가 참 튼튼하셨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보험을 안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자, 그래도 치아보험 지금 좀 예순이 넘었거든요. 이명국 선생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령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보험사에 그 60세까지만도 보장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고 70세까지도 가능한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입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 가입을 하신다라고 해도 이제 64세다 보면 이제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결손이 되거나 뿌리채 뽑혀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뿌리가 없는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 자체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4세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입 시 고지해야 되는 상황들도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가입은 가능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부분들은 좀 까다롭게 조건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니까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시청자분들의 Q&A 시간 통해서 또 답변을 해드렸고요. 나도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023722-0209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거나 샵 3772번 보험 두 글자 남겨주시면 보험 리모델링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교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또 전문가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쏭달쏭 보험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희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푹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